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수사학원에서 광남고 1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권기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건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시험을 봤는데 이번 광남고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됐다라는 거를 우리가 공부하고 분석해야 기말고사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제가 분석한 영상을 지금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광남고 1학기 중간고사 분석. 첫 번째는 학교 프린트 개념을 세부적으로 출제한 문제 유형. 이거는 광남고 1학년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도 역시 이렇게 출제가 됐고, 예를 들어 2022년 이번에 객관식 1번 문제 같은 경우가 문학의 갈래란 내용과 형식의 공통점이 차이점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들을 유형별로 묶는 문학적 관습이다. 이렇게 출제가 됐죠. 자, 요 선택지 그대로 보시면 문학의 갈래란 내용과 형식상의 공통점 차이점 바탕으로 하여 문학 작품들을 유형별로 묶는 거다.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했지만 이 광남고 학교 프린트 내용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 이런 문제에서 흔들림 없이 풀 수 있다.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길 바라고, 쌤이 이제 예전에 이제 최종 자료 적중한 분석 내용이었는데 출제 확률 발표 한 개로 정리해 줬던 게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문학의 구성 요소 중 형식은 문화적 관습적으로 형성된 문학 고유의 체계와 관습이다. 이제 형식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이것도 최종적으로 학교 프린트 정리를 봤을 때 형식은 문화적 관습적으로 형성된 문학 고유의 체계다.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를 절대 잊지 않고 기말고사에서는 자 미리미리 학교 프린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쌤과 미리미리 클리닉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테스트 보는 시간을 미리 가져야 나중에 공부에 부담이 좀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남고 1학년 시험 두 번째 특징은 이제 문학 개념어에 대한 꼼꼼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번 객관식 4번 같은 경우는 달밤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주인공이 내면 심리를 직접 전달해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면 심리를 전달할 수 있는 건 이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이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점이라는 어떤 문학 개념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는 선택지였었고, 더 두 번째, 주변 인물이 주인공의 삶을 관찰하며, 자 이제 주변 인물은 1인칭 관찰자가 될 거고, 주인공 황수건의 삶을 관찰하면서 관찰자의 주관적 인상을 중심으로 관찰자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는가 이걸 중심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 주관적 인상이 포인트가 되는 거였어서 이게 맞는 선택지였는데 우리 최종 자료 적중한 분석 자료에서는 쌤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출제 확률 발표 3개로 거의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건의 전모를 완벽하게 알지 못하므로 서술자는 황수건에 관한 최선의 정보와 사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인상을 중심으로 자, 이 단어를 그대로 출제한 겁니다. 그래서 광남고에서 언급되는 이 문학 개념들은 거의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말고사에서는 또다시 이런 문학 개념을 출제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쌤이 정리해주는 이런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을 꼭 시험 전날까지 정리해서 보시면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 광남고 1학년 시험 특징 세 번째를 보면 광남고에 언급되는 개념이 거의 정해진 출제 패턴이 있거든요. 그 경우는 제가 아이들에게 수업 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객관식 7번 같은 경우가 작품 표면에 화자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이거는 올해 광남고 2학년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 광남고는 이거를 거의 매번 시험에 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제가 광남고를 오래 담당했기 때문에 광남고는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온다라고 언급되는 것들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걸 기말고사에서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제가 최종 자료에서는 자, 나 화자의 표면적 등장, 나 화자의 표면적 등장 이 두 개시를 이렇게 정리해 줬었죠. 이게 예상이 됐었던 거고 그대로 광남고는 출제가 된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 때 하는 말을 절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남고 시험 네 번째는 문법 개념을 사례에 적용하는 유형이었어요. 이번 시험의 특징은 아마 작년 기출을 풀어본 친구들 알 텐데 작년 기출 문법 풀고서 아이들이 많이 좌절을 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가지고 이번 시험을 정말 애들이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번 중간고사는 문학이 오히려 어려웠지 문법은 조금 무난하게 출제가 돼서 거의 예상되는 내용으로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남고 올해 시험은 문법 문제가 작년만큼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올해 계속 오히려 문학이 좀 어려울 수 있다.
라는 거를 미리 알고 기말고사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은 객관식 11번 실과 일은 최소 대립상이겠군. 이게 아니거든요. 이 아닌 이유가 이 최소 대립상이란 건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만 구별되는 단어의 짝인데 출제 확률 별표 2개. 제가 출제 확률로 언급한 것들은 거의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감과 암은 대립상이 아니다. 왜냐면 초성이 이응은 여기 있는 기억과 대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예상되는 걸로 출제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객관식 17번 같은 경우는 국외음화가 얘가 얘를 만나서 좋은 방법에 동화되는 거다 라고 출제가 됐어요. 틀린 선택지로 나왔고, 그 이유는 이번 시험에서 별표 4개로 정리했던, 우리가 되게 많이 반복했었죠. 국외음화는 결국 드트가 이나 반모음 제의의 좋은 뭐에 동화되었다? 위치에 동화되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은 꼭 문법에도 출제가 된다. 그래서 예상되는 것들로 나와서 문법 시험이 올해는 좀 무난하게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기말고사에서 출제가 될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공부에 좀 더 효율적인 방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역시 까다로운 조건의 서술형 문제는 변함이 없어요. 이게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역시 서술형 세 문제가 전부 다 조건이 까다로워서 문장을 구성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조금 해결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제가 시험 전날 직보자료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광남구 기출 문제만으로 서술형을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 방향은 변함이 없어요. 사실 다른 사설의 서술형을 풀 필요가 없는 게 조건이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광남고 시험 문제는 되게 달라요. 그래서 광남고 서술형 기출 문제로 글 쓰는 연습을 하는 게 기말고사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쌤이 그렇게 꼭 시킬 것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선호술형 1번 같은 경우는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의 개념과 문맥적 의미였는데 내용은 요거였어요. 최종 자료였는데,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은 역설법이면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연민을 가지는 사람만이 그들을 진정 사랑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 라는 중요한 내용이었었죠. 자, 요거를 이제 그대로 서술형 낸 건데, 문제는 조건이 무려 3가지에 해당이 되고 조건들 하나하나가 다 까다로운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글 쓰는 연습, 서술형을 글 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감점의 여지가 많아서 강남고 시험에서 100점 맞기가 힘들 수도 있다 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기말고사에서는 이런 까다로운 조건의 서술형을 해결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광남고 이번 시험에서 꼭 알아야 될 5가지 특징이고요. 이 특징들을 꼭 기억하고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것과 그냥 준비하는 것과는 정말 천지 차이기 때문에 꼭 이 5가지 특징을 기억하고 기말고사를 준비했으면 좋겠고, 쌤이 기말고사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장 효율적인 자료와 수업으로 대비를 시켜줄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광남고 1학년 학생들 어려운 시험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 기말고사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